자,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보통은 이제 이쪽 부분이 안쪽 부분입니다. 방안. 그럼 여기가 보통 이가 설치 키트가 기본 키트가 요 두께가 이거랑 비슷해야 되거든요. 1cm나 2cm 정도. 근데 벌써 2cm가 훌쩍 넘어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장착을 이제 나무 틀처럼 나무 창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멍을 내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홈에 두 번째 쪽에 여기랑 사이가 좀 이제 멀어서 그러면은 여기를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구멍을 안 내고 그래서 과연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하죠. 여기를 써가지고 나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창틀에 고정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 이 창틀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창틀 아까 그 1편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의 그 공간을 안쪽 창틀 1cm 정도 되는 쪽을 거쳐서 얘를 이렇게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틀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차 단에서 이렇게 조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1cm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위아래는 걸치는 형식으로 가고 중간에 이제 조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내려오지 않게끔 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부분이 이제 내려오지 않게끔 양쪽으로 이렇게 조여 주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제 내려오지 않게 얘하고 이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제대로 조여주면 에어컨을 지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안하죠. 위에를 꽉 조이고 밑에도 꽉 조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나사 길이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걸쳐져 있는 부분이 너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요 뒷면을 제가 촬영을 못 했는데 요 뒷면에는 요 지지대가 요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 1cm 정도. 그래서 이제 빠질 리는 없고요. 흔들어서 빼면 모를까. 그래서 방법은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사가 이제 조일 수 있는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나사를 지금 조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턱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쪽으로 가면은 요 정도 높이의 철제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나무 창 설치하듯이 피스를 받고 하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이라서 구멍을 뚫기가 좀 애매하다 보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뚫고 나면은 뭐 메꿀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태가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TMI 설명을 하자면 미리 이 나사를 풀어요. 창틀에 맞게끔. 창틀을 재보니까 9mm 정도 됩니다. 9mm.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제 창틀 두 번째 칸이라고 생각하면 얘 이게 9mm입니다. 9mm 예를 들면 그래서 얘하고 9mm 정도까지 미리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창틀에 쉽게 들어가는지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철제 장비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편에서 보면 이 장비를 미리 얹혀놔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놨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저도 테스트하면서 하는 거여가지고 찍지를 못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9mm 정도 되는 겁니다. 9mm. 자, 이 부분이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위쪽인데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도 이렇게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창 틀이고요. 앞에 쪽. 여기는 설치가 안 되니까 요 두 번째. 여기는 당연히 안 되죠. 나사 길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딱 맞습니다. 여기에. 이 공간에 이 나사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재고 부분의 길이를 재서 나사를 미리 조여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철제 보호대를 미리 여기다가 얹혀 놓고요. 이 공간만큼 벌려 놓은 다음에 이대로 여기에 안착을 시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어야 돼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 일단은 얹히는 방식입니다. 얹히는 방식. 그러니까 나사를 정확하게 9mm 조정하고 여기에 그냥 얹히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근데 약간 뻑뻑할 정도로 좌우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더 이상 이 나사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얘를 안착시킬 때 조금 뻑뻑하게.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사를 미리 세팅해서 위에도 쫙 끄집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는 걸치는 방식이고요. 나사를 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틈이 없기 때문에. 나사를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아래는 그냥 좌우로는 움직이지만 앞뒤로는 이제 안 움직이게끔 해 놓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얹혀 놓은 형식입니다. 지금 나사가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얹혀 놓은 형식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나사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고요. 이쪽이 좀 높게 올라와 있어요. 철제가. 그래서 얘는 지금 고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말고 요 뒤에 나사 고정판이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못 올린 이유는 여기에 딱 걸려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구멍을 뚫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위험하지만 이 방법을 지금 해본 겁니다. 이 안에 나사가 보이죠? 나사가 지금 이게 걸쳐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도 뒤쪽에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1cm 정도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제 요거죠, 요거 하나 둘 이게 지금 올렸으니까 올렸는데 위에를 나사를 지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꽉 조여주지 않으면 얘가 내려오면서 에어컨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끔찍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고로 파세코는 2만 원짜리 이런 구조의 창틀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된 설치 기구가 있어요. 근데 왜 한일은 안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꽉 조여주면 됩니다. 1편에서 설명했듯이 이거 일반 드라이버로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전동 드릴로 3분의 1까지는 박아놓고 그 다음에 손 드라이버로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꽉. 이거 같은 경우는 더 꽉꽉 해야겠죠. 위에가 지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여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조여준 장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최대한 좌우를 꽉꽉 이제 잠궜고요. 위아래는 그냥 고정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고정만.
위아래를 나사를 조인 게 아니고 고정형으로만 했습니다. 고정형. 얘를 창틀에 꽉 이 나사를 조여야 위쪽도 불안정하지 않잖아요. 안전하게 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걸쳐 놓는 식으로 해 놓은 거고요. 아까 보신 부분은 이쪽 부분을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안에 깊숙이까지는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걸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걸쳐 있는 상태예요. 좀 불안하죠. 근데 이게 철이니까 지금 한 8mm 정도 걸쳐 있는 상태예요. 뒤쪽으로. 뭐 충분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됐냐 하면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설명드렸고요. 자, 이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이쪽에 지지대를 그냥 끼워 넣는 식으로 했고 이거 위쪽도 마찬가지로 끼워 넣는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샤시가 내려오지 않게끔 양쪽으로 조여주는 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나사 구멍이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이 나사가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TMI 설명하자면 이 나사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 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쳐 놓는 형식. 그래서 나사가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모습이죠.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도 걸쳐 놓는 형식. 이거는 진짜 책임을 지실 분만 따라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따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아래를 이제 걸쳐 놓은 상태고 이제 좌우는 이제 위에 그 사시 같은 게 이제 안 내려오게끔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문을 이제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끝났고요.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 솔직히 정말 따라 하실 분들은 뭐 단단히 마음 먹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또 우측의 틈이 너무 협소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밑에 틈이 좀 남아 있어요. 한 2cm 정도 틈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좀 더 불안해가지고 그 지지대 하나 남은 거, 쇳덩거리 하나 남은 거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이 에어컨 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무슨 뭐 큰 효과가 있을 건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마음적 심적 안심은 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훨씬 이쪽 끝을 홈이 있어가지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임시적으로 일단은 책을 받쳐놨어요. 그래야 앞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제 보기 좋은 걸로 대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되고요. 위아래 이렇게 에어컨하고 묶어놓은 지금 상태고요. 이렇게 홈이 좀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셀을 넣고 여기에 딱 지지를 하면 안전하게 지탱을 할 것 같습니다. 밑에
받침 2cm 정도의 받침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조금 더 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구멍 뚫지 않고 넓은 창틀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해봤습니다. 보시고 정말 따라할 때 후회하지 않으실 분만 꼭 따라하시고 자신이 없거나 불안하신 분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방도 뭐 저희 안방이 큰 게 아니라서 뭐 26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1단계 풍량으로도 온도가 시원합니다. 방 안 온도가 시원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응축수는 많이 나옵니다. 저희 안방 뒤는 바로 베란다 배수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연적으로 물이 뭐 배수함으로 자연적으로 배수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고 1편에 제작했던 이제 복도형 창문 요게 좀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요걸 이제 배수를 만들면서 이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하는 영상도요. 장점은 1탄에서도 말했듯이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성능도 생각보다 가격대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소리도 들어줄 만하다. 1단만 해도 되니까 1단만 해서 26도로 25도로 맞추면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단, 3단은 약간 소음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인데 3단에서도 TV 소리랑 같이 들으면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데시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0, 47, 4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최신 제품들은 뭐 37데시벨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강풍, 약풍이었을 때겠죠. 강풍이면 또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뭐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을 따진다면 이게 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문형 에어컨 자체는 실외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실외기 소리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 따로 이렇게 실외기 따로 있는 것들 들어보면 실외기 소리가 장난 아니게 큽니다. 그거를 창문형에다 옮겨놨으니까 당연히 소음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일반 실외기보다는 소음이 조금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좋은 제품들, 더 얇은 제품들. 파세코 미니 같은 경우도 되게 조그맣게 잘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쟁이 계속 생기다 보면 소형화되면서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성능도 우수해지고 소리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